오늘 알아볼 직업은요,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직업이네요. 네, 2탄으로 준비했죠. 어제 이어서. 네. 혹시 애완동물 키워본 적 있으세요? 네. 뭐 애완동물 키우다가 부모님 댁으로 보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을 굉장히 뒤처리 때문에 별로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지 않고. 애완동물 키우세요? 김희영 선수? 저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다 무서워해요. 네. 아니, 경험하셨던 이유는 분이. 어렸을 때는 개에게 다리를 물렸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는 이렇게 점프를 해서 제 얼굴을 덮쳐서 트라우마가 있으시네요. 우리 김희영 콘서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방송 중에 하는 이야기들 보면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참 경험이 엄청 많으십니다. 경험이 많으십니다. 예, 전 고양이 키웠어요, 고양이. 예, 고양이 키웠는데 좀 병에 걸려서 안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키우고 계신 분은 안 계신 건가요? 없네요, 네. 직접 키우고 과거에. 있진 않네요. 집에선 절 키운다고. 제 공감이 되네요. 네네. 예. 부인 되시는 분의 입장이 공감이 되네요. 주로 키우시면 이제 정미 씨는 고양이 키우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어떤 동물 키우셨어요? 저는 강아지. 강아지. 보통 애완동 저희 집은 예전에 새를 어머니가 키우셨구나. 네, 맞아요. 새를 키우셨어요. 10자매부터 시작을 해서 앵무새 뭐 이런 정도. 키우시면서 가장 이렇게 애완동물하고 뭐 교감을 한다거나 이래서 정말 키우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키우면서 그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왜 고양이는 주인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강아지는 주인을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고양이 키우면서는 어디 가서 맨날 그랬어요. 우리 고양이는 개야, 개양이야, 개양이. 엄청 잘 따르고 애교도 너무 많고 진짜 되게 막 그렇게 저만 잘 따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플라시보 효과 같기도 하고 얘는 진짜 개야, 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부모님 댁에 보냈는데, 사실 부모님이 이제 두 분이 사시니까, 좀 적적하셨나 봐요. 근데 강아지가 가고 나서 두 분의 대화가 2배, 3배로 늘어나더라고요. 오늘 얘가 말이야, 이 강아지가, 오늘 이 아이가 이랬는데 두 분이 그래서 너무 그 관계가 좋아지면서 어린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해서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은 좀 자주 가시고 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정말로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는 진짜 막내가. 동생인데 얼마 전에 그 닭을 먹다가 프라이드 치킨을 먹다가 놔뒀는데 그걸 강아지가 먹었대요. 큰일 나요. 그래갖고 배를 가르고 수술했는데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가족이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정말. 이렇게 엽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전부터 한 번씩은 다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뭐 이렇게 제외하고 경험은 있으신데요.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뭐 개, 고양이 정도에 그쳤는데 요즘은 사실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맞죠. 예. 저만 같은 파충류 경우도 키우시는 분들 예, 계시잖아요. 저는 파충류는 무섭고요. 집에서 대신에 이제 개나 고양이는 좀 책임감이 더 크고 뭔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저희 집은 햄스터를 키우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분가를 했으니까 저희 이제 친정이 되는데 이제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 보실 때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쥐. 처음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어디 쥐를 집안에 들이냐라고 결사반대 하셨는데 지금은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나눠서 주시고 뭐 꺼내 놓고 팔 위에 올려 놓으시고 주무시다가 잊어버리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애착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녀들이 다 크면 부모님하고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아직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오면은 엄마 얘 밥 줬어? 뭐 했어? 얘기하고 뭐 했다 이렇게 애완동물이 대화의 창구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제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셨고 또 종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충류, 고슴도치, 햄스터, 뭐 거미나 이런 걸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반려동물 관리사는 이제 이런 반려동물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병원이 또 있고.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애완동물 관리사 맞나요? 관리사.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애완동물을 관리해주는 거는 일단 미용하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미용사 있고요.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네, 이 두 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직업 이름이 반려동물 관리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하고 일단은 애완동물의 차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전적 의미에서 애완동물을 보자면 주로 인간이 사육을 위해 주로 인간이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1983년 10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 관계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란 네. 말이요.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존중하고 애완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반려동물로 개칭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많이 확산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강 가보셨어요? 네. 혼자 네네네. 오신 분들보다 이 반려동물 데리고 그래요, 나오시는 그래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좀 유행하는 반포, 강남 요쪽 한강변에 보면 큰 개 데리고 나가 여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말 건다며. 그렇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금 헷갈리는 게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 관리사. 그쵸. 도대체 어떤 직업인지 계속 헷갈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애완동물의 뭐 매매라든지 미용 그런 이제 일부적인 부분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는 범위, 업무 그렇죠, 범위가 좀 그렇죠. 광범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어떤 뭐 교육적인 부분들이나 교육시키는 부분들. 강아지 교육시키는 맞아요. 부분이나 뭐 미용 관리 요 정도 선 정도일 줄 알았는데 그보다 좀 더 그러네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업무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구체적인 업무로는요, 동물 학대 방지 및 사후 관리,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동물 품종 관리, 특수견 관리, 사육 및 분양과 교육 훈련, 위생 관리, 입양 희망자 애완동물 코디, 애완동물 분양 상담, 애완동물 보험 산업, 장례 산업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네. 많이들 우리 미용에 대한 애견 미용사하고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죠. 애견 미용사는 말 그대로 애견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 관리사는 보다 업무의 영역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좀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뭐 교육, 위생, 뭐 입양, 애완동물 코디, 용품 개발부터 분양, 와 장례 산업까지. 장례 산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주는 무슨 일종의 보험 같은 그죠? 케어해주는 뭐 이런 느낌이 네네.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이거 좀 자격증이 있는 직업인가요? 그래요. 그 자격증이 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아니, 자격증이 정말 있어야 될 것 있어야 같아요. 너무 돼요. 많이 왜냐면 해요. 분야가 광범해요. 네, 지금 교육은 우선 요즘에는 많은 자격증들이 민간 자격증으로 생겨나고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례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죽었을 경우에 진짜 어떻게 저는 요즘에 해야 보니까요, 되나요? 그거를 이제 잘 화장을 해서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화장한 다음에 납골당 모시는 곳, 같은? 납골당처럼 이 애완동물도 그렇게 좀 모시는 그런 곳이 데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는 제 예. 개인적인 이제 전 이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고양이 키웠을 때요. 아파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단체장을 하실 건지 개인장을 하실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얼만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단체장은 15만 원이고 개인장은 뭐 5만 원, 7만 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5만 원, 7만 원이고 개인장이 뭐 15만 원 그렇죠. 이렇게 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싼 걸로 해주세요. 사람인지라 그 상황이 딱 되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제 하자는 대로 했는데 장례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이런 거 맡기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그분들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까 이런 영역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또 오늘 새롭게 알게 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많은 직종, 많은 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 그게 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말로 자격증이야말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반려동물 관리사는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현재요, 다만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서 경력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반드시 걸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 시험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래요. 얘기 들어볼까요? 다들 이제 피하고 싶어 하시는 시험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이제 자격증의 시험은 작년 2012년 9월에 첫 시행이 되었고요. 네. 예, 올해가 2년차이기 얼마 때문에 안 됐네요. 네,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이 조금 더 도입 초기에는 용이하신 장점이 예,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시험이 전국에서 다 실시되는 건 아니고요. 5대 광역시 이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네,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네,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고요.
1차 필기시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인 네네.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지금 1차, 2차로 나뉘어지고 하잖아요. 이제 2차 직무교육이 있는데 이 직무교육이라는 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2차 직무교육은요, 총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에서는 반려동물의 개념의 현황과 동물보호법, 동물 관련 법규와 직업구조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려동물의 관리에서는 반려동물의 심리와 습성, 그리고 반려동물을 일반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루밍, 동물의 사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위생 개념을 교육하는 사육위생, 동물 사양학으로 기본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창업에 또 교육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브리더, 펫트리밍,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 그다음에 애니멀 테라피, 애견 테마파크나 네. 애견 전문 사진사, 그리고 애견 택시, 애견 택배 등 다양한 다양한 운영의 노하우를 학습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훈련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복종 훈련 등 훈련학에 입문하기 가장 기본적인 훈련학과요. 쇼 핸들링이라고 해서 미용, 워킹 훈련의 기초 개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배우는 분야가 그래요, 다양한 그래요. 진짜 많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자격시험이 실시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그쵸. 때문에 아직 이 자리를 정확하게 잡지는 그렇죠.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이 적기. 그렇죠. 지금이 적기지만 또 이럴 때도 가산점 같은 게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가산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가산점 같은 경우 이제 5% 가산점과 3% 가산점이 있는데요. 네. 5% 같은 경우는 전문 학사 이상의 관련 이제 자격을 가지신 졸업자이거나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 가능하시고요. 뭐 업계에서 3년 이상 종사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도구쇼 같은 공식적인 대회에서 우승하셨거나 국가 유공자이거나 뭐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계시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5%의 가산점이 이제 주어지시고요. 3% 같은 경우에는 뭐 업계 관련 경력 1년 이상 그리고 도구쇼에서 우승하지 않아도 수상한 경력이 있으시거나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계시면 3%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직업에 이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경력도 있으실 네. 테고. 그래요, 그래요. 예. 저는 제 친구가요, 애견 미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좋겠다. 강아지도 좋아하니까 너 좋겠네. 이랬더니, 얘네들이 훈련을 안 받으면 이렇게 계속 문대요. 자기의 이제 털을 깎는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계속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제일 처음에 이제 애견 미용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거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잠자코 가만히 있게 하는 법부터, 왜 요즘 사람들이 되게 의심쩍게 미용을 하면 가서 주사를 놓는데요. 이렇게 수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훈련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걸 하고 나서는 애한테도 좋고 본인도 편한 거죠. 이렇게 제어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이 반려동물과 하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내 동생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 남성분들도 뭐 여성분들도 머리하러 갔는데 수면 마취를 재워놓고 마취하면 무섭네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취업은 어디로 하게 되나요? 네, 취업은요, 애견샵이라든지 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또 분양하고 장례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스포츠 조련사나 애견 시터, 그리고 애견 이용 심리치료사나 애견 카페, 그 다음에 잡지사, 군견훈련소, 사료회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애완견이나 예. 반려동물에 관련된 모든 직종이 다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예. 창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애완견 옷을 파는 데가 쇼핑몰이 있는데요. 진짜 사람 옷보다 더 비싸요. 너무 비싸요. 예. 그 되게 예쁘게 만들어서 잘 파시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나 보더라고요. 소재 때문에 이제 피부병 같은 것도 옮지 않게 하는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애기 옷만큼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네. 취직이 되거나 이러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근무 시간과 수입이 궁금합니다. 그래요. 전 근무 시간은 별로 안 궁금하고요. 수입이 너무 궁금해져요. 네.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취업처가 워낙 다양한 만큼 네. 근무 시간이나 이제 급여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사실 통계를 내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뭐 연봉 같은 거 측정할 수 없을까요? 어느 정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셔서 경력을 쌓으시고 실력이 높아지시면 당연히 연봉도 따라서 올라가시겠죠.
있죠. 그렇군요. 이게 아직 이게 지금 초반에 시작을 그쵸. 하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래 갖고 자리를 못 잡아서. 아직 통계가- 자리를 못 잡았는데 이럴 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요. 맞아, 맞아. 아직 많아지기 전. 그러면 이제 내가 잘 돼갖고 내가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자격증도 괜찮네요. 만들어보고. 네. 좋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이름은 정민의. 정미처럼. 정미처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